때 말만 어떻게 보여드리고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는 프로그램 절차입니다. 이 대례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음악 악사에는 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대례악을 만드신 분은 조선의 8강 미남이신 이분이에요. 이분은 집현전에서 학자를 모아놓고 한글도 만드셨고요. 이분은요, 음감이 엄청 뛰어나신 분, 절대 음감. 자, 박연 선생께서 악기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평정이라는 악기입니다. 돌로 만들었고요. 기역자 형태로 매달려 있는데 똥똥똥똥 두들기는 악기예요.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발표를 해야겠죠. 시연을 하는데 계속 음이 하나씩 틀리는 거예요. 그 틀린 걸 찾아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번째 임금이신 이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는 왜 정묘 대략을 만드셨냐 하면은,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한갑에 놀 때는 동네 오방을 막 틀어놓고 놀아요. 향악을. 근데 임금님께서 딱 돌아가시니까 중국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음악을 듣는 게 마땅하다 해서 향악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세종대왕의 아드님 되겠습니다. 7번째 임금이신 세조께서 아버지가 만드신 종묘 대례악을 도태평, 정대엽 각각 11곡씩 도합서 편곡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사랑스러운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 날 영영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모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전.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입니다. 정전. 동서의 길이는 약 101m입니다. 101m. 앞에서 서는 5칸짜리 건물입니다. 하는 이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가 광풍판이에요. 제가 이 모형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신주를 모시는 방 신실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해가지는 서쪽에 높은 자리, 서상제도, 여기가 높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긴 건물을 만들어서 조선의 왕들이 신주를 다 모신 작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신주를 모시는 방 7칸. 근데 여기 모셔야 될 신주가 늘어나니까 4칸을 들렸습니다. 11칸이 되었어요. 11칸이 된 상태에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그때 중국은 상사공 창정은 종묘가 다 타버렸어요. 신주는요? 신주는 못하였습니다. 선조랑 광해군이 먼지를 뒤집어주고 편안 가실 때 신주를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도 임금님의 생활하실 창덕궁보다 신주를 모실 종묘를 먼저 지었습니다. 크기는요? 임진왜란 전의 크기, 신주 11칸, 요만큼. 이 수리하고 있는 서쪽에 요만큼이 약 400년 전 건물입니다. 1608년 광해군이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또 모셔야 될 신주가 늘어나니까 그 방을 4칸 늘렸습니다. 요만큼, 요만큼이 약 300년 전 건물입니다. 1726년 영조 때 또 4칸 더 늘렸습니다. 요만큼이 약 200년 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 1836년 헌종 때. 그래서 4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 건물입니다. 자, 이 수리하기 전에 오신 분들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다고. 근데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쭉 지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둥의 크기가 다르고요. 장식이 다르고 밑에 깔려있는 전돌의 크기가 다릅니다. 수리할 때도 그렇게 훼손되지 않게끔 그게 맞춰서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쪽은 가만히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건물이 동쪽으로 늘어났죠. 중심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늘어났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남신문이 중심축입니다. 여러분의 왼쪽, 서쪽부터 동쪽으로 옮겨왔고요. 옆에서 보고 오셨던 동쪽에 있던 건물 100년마다 옮겼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학기초 4월달, 5월달에는 건축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오셔서 공부하고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역사 공부하러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건축가 분들이 오시는데 일본 건축가 중에서 시라이 스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경매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아주 극찬했고요. 산에 계신 분 중에서는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프랑크 세리라는 분이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건물 어디서 있을까?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파르테논 신전일 거라고 소개했고요. 그분은 경륜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까지 오실 정도입니다.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이거 사진이 정전인데요. 신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열고 닫고 하는 문짝 위에 흰색깔 달이 있는데 달을 모르시는 분은 블라인드? 수동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이 없는 것은 창고 역할로 보시면 되겠고요. 돌아가시면 어디가 높은 자리라고요? 서쪽이 높은 자리. 그래서 서쪽 첫 번째 방에는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가 계시고요. 두 번째 방에는 세 번째 임금이신 태종 계시고요. 세 번째 방에는 네 번째 임금이신 세종 계십니다. 네 번째 방에는 일곱 번째 세조, 다섯 번째 방에는 아홉 번째 성종, 그리고 13번째 방에는 22대 정조, 그리고 마지막 19번째 방에는 27대 순종이 계십니다. 손이 몇 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자, 순서는 순서인데 중간중간에 안 계시죠? 안 계신 분들을 오늘 마지막 코스 별묘인 영룡전에 모셔져 계십니다. 조선은 27대 왕이 계시는데 두 명이 종묘에 안 계십니다. 정전에도 안 계시고 영룡전에도 안 계십니다. 10번째 연산군, 15번째 광해군 배에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정전에 모셔져 있는 분이랑 영룡전에 모셔져 있는 분의 차이점은요? 오늘 핵심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다짐합니다. 쉽게 설명해야지.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영령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동쪽 건물 없었습니다. 신주는 모시는 방 신실은 7칸. 7칸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5명. 오묘제입니다. 어떤 분이 모셔지냐면요, 나라를 건국하신 분. 이분은 계속 계셔야 돼요. 정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의 차례입니다. 당시 왕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자, 1대, 2대, 3대, 4대입니다. 4대가 지나고 5대가 되는 신주를 빼내어서 왕의 무덤이죠. 왕릉에 가서 신주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조가 조선의 1대죠. 그래서 태조가 왕이었을 때는 조선이라는 이름의 하에 돌아가신 왕이 안 계십니다. 누구를 모셨냐면은 태조 이성계의 조상들을 모셨어요. 고려시대 사람들. 자, 이제 손을 보시면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부터 갑니다. 이가춘, 이춘, 이행리, 이한사 부부가 처음에 종묘 정제를 모셨습니다. 네 분.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도 돌아가셔서 모셨습니다. 5명. 완벽하죠? 그런데 두 번째 임금이 정종이 돌아가셨어요.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규칙은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주를 빼내어서 왕릉에 묻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불효라는 거죠. 이 내부는 계속 모시는 방법 없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걸 고민하신 분은 네 번째 임금이신 세종대왕입니다. 태종 아닌가요? 태종 아닙니다. 태조와 정종과 태종은 본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막 활약할 때는 아버지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계셨고요. 두 번째 임금인 정종이 돌아가시고 3년 후에 태종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중국 송나라 때 별묘, 별도의 사당을 만들어서 신주를 모셨다는 거예요. 옳거니 우리도 별도의 사당을 만들자 해서 세종 3년 때 1421년에 정전 서쪽에 별묘를 만들었습니다. 별묘를 만들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영령전이에요. 영령전은 조상과 자손들이 영원히 평안하여라 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셨냐면은 이 네 분을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계신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가시고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가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시고 부모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고 5대가 되는 신주를 평가합니다.
왕이었을 때 공가덕이 서신 분은 정전을 계속 모십니다. 태조 이성계처럼 불, 천, 위, 아니 불자에 옮길 천자에 자리 위자, 영원히 정전에서 옮기지 않는 신주입니다. 그럼 정전에 안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릉 가서 내한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효라는 겁니다. 종강이 없을까? 별묘가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별묘인 영영선을 공가덕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효를 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영전에는 재위 기간이 짧으신 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왕이 되신 추존 왕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추존왕. 예를 들면 내가 왕입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왕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된 후에 왕이 아니셨던 아버지를 왕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데, 정전하고 영영선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쉬우셨는지요?